심우재 대표님의 반도체 그리고 SK 하이닉스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다 보니까 공통점 중에 하나는 2차 전지의 장기 성장 가능성이 언급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보게 되면요. 미국 IRA가 윤곽이 어느 정도 나왔죠. 그러면서 배터리용 분리막 그리고 전해질 기업들 이에 대한 세액 공제 대상이 새로 포함되면서 호재성 재료로 인식되고 있는데, 자, 정 대표님,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해서 한 표를 진하게 주셨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파급력이 있는 겁니까? 사실 이게 2차 전지 쪽을 포함해서 이제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받아야 될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규모를 좀 따져보게 되면 특히 이제 2차 전지 쪽만 국한해서 보게 되면 7년 동안이죠. 내년부터 시작해서 7년 동안 약 90조 원 정도의 세제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부터 이제 바로 시작이 되는 게 분리막 쪽이라든가 이런 첨가제 쪽에 있어서 전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셀 쪽이라든가 양극재, 뭐 분리막, 뭐 그리고 전액 대부분 쪽에 있어서의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발표가 좀 진행이 되고 난 이후에 분리막 관련주라든가 전액 관련주들의 좀 탄력이 상당히 좀 좋았었던 그런 측면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이러한 흐름들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좀 보게 되면 전액 기업으로 좀 볼 수가 있는 엔캠 같은 기업을 보게 되면 미국 쪽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좀 탄력이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분리막 쪽으로 좀 보게 되면 일본 업체들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국내 쪽에서는 SKI 테크놀로지라든가 아니면 WCP라는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올해 내년부터 이제 미국 공장에 있어서의 증설이라든가 착공 이런 부분들을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미국 투자에 대한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은 어느 한쪽만 수혜를 좀 받는 게 아니라 셀 쪽이라든가 이런 소재 쪽 전반적으로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정전 대표님의 2차 전지 섹터에 관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자, 또 이제 심우재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죠. 특히 오늘 같은 경우 2차 전지주의 강세가 정말 뜨거웠었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시총이 11조 원을 넘어서는 등 그 기세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심 대표님께서는 관련 종목들의 향후 주가 향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이제 코스피 200에 특례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요일과 오늘 이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그 패시브 자금 위주로 이제 기관 매수가 좀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제 이틀 동안 거의 50% 가까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 머티의 시가총액이 14조가 넘어갔고 에코프로의 시가총액이 18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사실 조금 많이 오버가 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유통 물량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고요. 그다음에 이 코스피 200 편입 말고도 내년도 초에 MSCI 지수 신규 편입까지 또 이제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수급적인 요인으로 사실 이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고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밸류에이션 상으로 좀 사실 접근하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이 매매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좀 신규 매수는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2차 전지에 관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다른 섹터도 우리 얘기를 나눠봐야 되겠죠.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sektor 이야기를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2024년 경제 대전망을 보면요. 자, 반도체 섹터가 수출이 그 증가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날씨 맑음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는 예, 지금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흐림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반도체 관련 섹터, 자, 어느 정도의 파급력이 있고 관련 종목들의 힘은 어느 정도로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관해서 의견을 듣겠는데요. 자, 일단 정 대표님, 반도체주가 조금 더 낫다라는 이런 분위기인데 혹시 정 대표님께서는 반도체 섹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내년도 시장에서 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가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많이 올라가 있는 주가가 있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주가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HBM 쪽보다는 온디바이스 AI에 관련돼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연말에 이제 삼성부터 인공지능을 활용한 노트북이라든가 핸드폰,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분이 출시가 좀 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좀 관심을 좀 가져도 좋지 않을까. 즉 확장성이 좀 상당히 클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자연스럽게 좀 수혜 종목군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일단 휴대폰에서 좀 시작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가전 쪽이라든가 자율주행까지도 좀 확산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결국은 비메모리 쪽에 있어서의 투자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수혜는 좀 오랜 시간 동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거기에서 뭐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은 종목이 좀 다양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지금 화면에 보면 네 종목이 좀 보여지는데요. 칩자 들어가 있는 종목군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가온칩스라든가, 뭐 텔레칩스라든가, 칩셋 미디어, 뭐 이런 쪽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맨 위에 있는 AD 테크놀로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탑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예, 정재훈 대표의 반도체 쪽의 의견 들어봤고요. 자, 심우재 대표님께서는 앞서서도 이제 SK 하이닉스 쪽에 한 표를 실어주셨어요. 반도체 섹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그 반도체 소부장주들의 이제 상승 순서는 이제 기대감으로 장비주들이 먼저 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짜로 실적이 본격적으로 좋아지는 국면에서는 이제 뒤따라서 소재라든가 이제 부품주들이 뒤따라지면 오르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로 그 실적이 좋아지는 국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대표적인 부품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KNJ라든가 이제 월덱스, 뭐 하나머티리얼즈 이런 업체들이 그다음 타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2차 전지 관련 섹터와 그리고 반도체 섹터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두 분의 전략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백발백중 월요일을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